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개념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네,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낸 법칙이죠. 여러분들의 적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쵸?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괄호 연산이 있고 그 바깥에서 그 집합의 여집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집합에 여집합이 이렇게 붙고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집합에 이렇게 여집합이 붙게 되고요. 거꾸로 교집합은 다시 이렇게 뒤집혀서 합집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은, 증명은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굉장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거 하나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먼저 왼쪽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왼쪽 거는요 아주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왼쪽 거는 자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녀석의 여집합이니까 네, 바깥쪽 녹색 부분이 지금 저 왼쪽에 해당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 한번 볼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네, 얘가 저 녹색 부분이랑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A집합 여기 있고요. 자, B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서요, 여러분들 우리 먼저 A 여집합을 찾아볼까요? A 여집합은 핑크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맞아. A의 바깥쪽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B의 여집합을 선에 빨간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이 B의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핑크색과 빨간색이 겹쳐져 있는 부분 선생님 녹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핑크색과 빨간색이 교차하고 있는 만나는 부분 녹색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녹색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녹색 부분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좌변과 우변의 집합의 영역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게 같다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은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괄호가 있고 여집합이 있으면 이 각각의 집합에 여집합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이 되고요. 얘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니까 다시 B가 되고요. 여기는 집합 기호는 뒤집힌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학습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 법칙을 찾는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포함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교환 법칙, 결합 법칙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인데 사용되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서 내려올 때는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여집합이 각각에 붙으면서 얘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로 내려올 때는 합집합이 연속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원래는 뒤에 가로가 쳐져 있지만 앞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네, 합집합의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결합 법칙. 그냥 결합 법칙이라고 써시기도 돼요. 자, 동일한 연산이 연속해서 나올 때 연산 순간서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1로 내려왔을 때 뭐가 변했냐면 이 여집합이 이 각각에 붙으면서 얘가 지금 뒤집혔고요. 이 여집합도 이 각각에 붙으면서 얘가 뒤집혔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봤더니 A 여집합이 공통이라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집합을 여기 이렇게 쭉 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묶어냈죠. 이게 뭐죠? 네,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거죠. 어쨌든 사용한 건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교집합과 합집합의 결합,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사용하는 법칙인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해서 각 법칙을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이상 새로 배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은 없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와 나의 과정에서 사용된 집합 법칙을 각각 고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가로 이렇게 올 때는요, 괄호 바깥에 있던 여집합이
각각에 붙으면서 집합 연산이 뒤집혔죠. 이게 뭐죠? 가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리를 먼저 쓰시면 되고요. 가에서 나로 내려올 때는요, 이 A의 교집합이 이 각각에 이렇게 따로따로 붙었죠.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자, 가에서 나로 내려올 때는, 여기서 내려올 때는 교집합에 연속해서 나와 있었는데 뒤에 거를 먼저 하는 게 원래 계산이었지만 앞에 교집합을 먼저 하겠다. 즉 동일한 연산이 먼저 연속될 때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무슨 법칙이 되겠죠?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기초 유형 문제. 많이 지겹겠죠? 자, 다음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라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내면은 여러분들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텐데 요거 계산하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드모르간 배웠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바꿔야지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요. 전체 집합 중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를 밑에서 한번 구해놔 볼까요, 여러분들? 자, A 집합을 원소를 쭉 쓰고요. B 집합은 2는 썼고, 3, 5, 6 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은요, 전체 밥 중에서 이 A 합집합 B의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없네요. 그렇죠? 5, 6, 7 다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라는 것을 얘기 안 했죠? 미안합니다. 자, 이 녀석을 계산하는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자는 얘기죠.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우리가 얘는 뭐였냐면 A하고 B에 각각 여집합이 붙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이게 뒤집혀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써놓고 봤더니 1번이랑 똑같죠. 답은 그래서 1번과 똑같이 쓰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은 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찾아보게 되면 먼저 2가 있고요. 6이 있네요. 그쵸? 2하고 6 말고는 더 없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2하고 6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2하고 6을 제외한 나머지가 될 테니까요. 1 쓰고 2는 제외하고 3, 4, 5, 6 제외하고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써볼까요? 얘는요. 여기에 여집합이 있어서 각각의 여집합이 붙어서 A 여집합, B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A, B가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녀석에 뒤집혀가지고 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써놓고 봤더니 3번이랑 똑같은 식이네요. 3번 답이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샬라샬라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저 녀석은요, A, B 이렇게 여집합이 있어서 여집합 붙어서 얘 나오고 여집합 붙어서 얘 나오고 여기는 게 뒤집혀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A 합집합 B 쭉 써볼까요? 일단 A의 원소를 쓰고요. 1, 3, 5, 7, 9 여기다 B의 원소를 써보겠습니다. 1은 중복되니까 안 쓰고 2, 3 안 쓰고 6 요 녀석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니까요. 거기서 1, 3, 5, 7, 9와 2, 6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면 되겠죠. 1 쓰면 안 되고 2 쓰면 안 되고 3 쓰면 안 되고 4, 5, 6, 7 제외하고 8, 9 제외하고 10까지 이렇게 쓰면은 이 문제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대표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수준의 문제.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녀석의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집합의 각각의 여집합이 붙죠. 여집합이 붙고 가운데 있는 집합 연산은 위아래로 뒤집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옆에 거 마찬가지 이 각각의 여집합이 붙고요. 자, 이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요. 그 녀석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네요. 자,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이쪽 부분이 C가 막 있으니까 저 녀석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요. 선생님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식을 여기다 쓸게요. 기억식은 A 합집합, B 합집합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미안합니다. 착각했네요. 쏘리. 자, 이 여집합이 각각에 붙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고, 이건 뒤집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라는 건데, 어차피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 안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합집합을 해봤자 다시 A 합집합 B가 됩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는 이제 원소 날법을 표현하게 되면 A의 원소 1, 3, 5, 7을 쭉 쓰고, 그 다음에 4, 6만 더 쓰면 되겠네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돼서 답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은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뭐 샬라샬라 나왔는데,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건 벤 다이어그램, 그죠?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떼놓고 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쉬운 문제를 풀 때뿐만이 아니라 집합의 어려운 문제를 풀때 상황 정리가 안 될 때 쓰는 것도 굉장히 좋죠. 먼저 얘는 A차 집합 B니까 A의 부분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여기에 2라고 8이 들어가고요. 자, A 교집합 B가 2하고 4랍니다. 자, 공통 부분에 2하고 4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겠죠.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뒤집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의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3, 5가 있다. 그럼 여기에 3,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채워 넣을 숫자는 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남아있는 수들이 되겠습니다. 1 있고 2 있고 3, 4, 5, 6 없네?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7 없네?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은 여기에 있고요. 다음 집합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집합 B는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B는 집합 기하니까 집합 열고, 자, 2, 4, 6, 7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한 항상 똑같은 집합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산 법칙과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밑에다가 부연 핵심 내용을 써봤는데요. 채워볼까요? 자, 우리가 A 차집합 B는 뭐와 같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고 학습했던 거 기억나죠? 자, 다음은 뭘 채우는 걸까요? 여기 교집합이 있고 괄호 안에 합집합이 있으니까 이게 분배된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했던 게 있죠.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죠. 옆에 거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합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돼서 먼저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되고 요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가 여기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이 드모르간의 법칙이네요. 괄호가 있고 바깥에 여집합이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집합들의 각각의 여집합이 붙고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은 위아래로 뒤집힌다.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이 되겠고요. 자, 2번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뭘 그려? 집합 어려우면 뭘 그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중 이 녀석과 항상 같은 집합은? 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아마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 녀석은요, X에도 있고 Y에도 있는 애입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Y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죠? 그 녀석이랑 Y를 다시 합집합을 해봤자 뭐가 나올까요? 이 결과는 당연히 그냥 집합 Y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저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 그리시면 명백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X, Y가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X 교집합 Y는 여기가 되는 건데요. 이 핑크색 부분과 이 Y를 합집합 더해봤자 다시 그냥 Y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힌트를 그냥 그대로 걔랑 내비두지 말고 저기서 뭔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냥 Y가 나오는 걸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일단 1번은요. 우리가 조금 짧게 써서 밑에다가 그냥 풀이를 써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그려보실 수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X, Y 요렇게 있고 X 빼기 Y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랑 Y를 더하게 되면 요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번은 색칠된 부분이 X 합집합 Y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Y랑은 같지는 않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사용을 한다면 이 차집합은 x, 차집합은 교집합 y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 녀석의 합집합 y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분배하게 되면 x 합집합 y, 교집합 y 여집합 합집합 y 이렇게 되고요. 어떤 집합과 그 자기 자신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더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죠. 그리고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집합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 합집합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벤 다이어그램이랑 같은 결과를 얘기를 해주게 되죠. 자, 접근법은 다른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편하셨나요? 벤 다이어그램이 물론 더 편하셨겠죠. 좋습니다. 문제 풀 때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고 명확하고 빠른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공부할 때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능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난 요것만 할 수 있는 거랑 난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편한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여기 집합 나오고 여기 이것도 집합이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니까 얘는 앞에 집합에서 이 집합을 뭐 한 거야? 뺀 거야. 뺀 거. 그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집합은 지금 현재 집합 Y니까 요거고 여기에서 Y-X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핑크색 부분이거든요. 이 녹색에서 핑크색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답은 여기는 이 색칠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이 X 교집합 Y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얘도 Y는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이제 연산 법칙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좀 풀이가 길어지네요.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벤 다이어그램과 식 연산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얻어내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겨워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풀이는 이 위에다가 써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조금 강의를 교재를 그대로 찍다 보니까 빈칸이 여유롭지 않아서 조금 풀이가 너저분해지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2번을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빈칸 찾아서 하시든지 조금 부족하시면 포스트잇 같은 거 좀 사용해서 필기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차집합을 먼저 표현 한번 해볼게요. Y 교집합 X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바깥에 다시 여집합이 있고요. 이 녀석의 교집합 Y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먼저 풀어내기 위해서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여집합이 붙습니다. 괄호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X가 되겠죠. Y 안 붙였네. 그 다음에는 뒤집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씁니다. 교집합 Y. 자, 이제 이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Y 교집합 Y의 여집합. 그 다음에 다시 합집합 Y 교집합 X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공집합이 되겠고요. 공집합과 어떤 녀석을 합집합을 해봤자 그 어떤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X와 Y의 교집합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 했다. 아, 힘들다. 선생님이 오른쪽 문제는 그래도 그냥 빨리 풀 테니까 요것만 그래도 우리가 다 확인 한번 해볼게. 지겨워도 좀만 참아주세요. 네. 자,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보자. X에서 XY 공통부분 뺀 거야? 그럼 얘는 그냥 X가 요렇게 있고 Y가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치? 야, 너무 쉽다. 벤 다이어그램 너무 쉽다. 그쵸? 자, 3번을 이제 우리가 집합 연산 법칙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X에서 이 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 X 교집합 Y의 여집합이 3번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대로 쓰고요. 이건 드모르간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X 여집합, 합집합, Y 여집합이 되고요. 그럼 다시 X 교집합이 분배가 됩니다. X 교집합 X의 여집합에 합집합이 오고 X 교집합 Y의 여집합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의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랑 어떤 애를 합집합을 해봐자간 얘가 나오죠. X 교집합 Y 여집합이 되고요. 얘는요.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뺀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했던 거랑 똑같네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풀 수 있다가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고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집합의 연산 법칙 자체만 묻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3번 어쨌든 아니에요, 답은.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 자, 집합 X에서 뺄 건데, 자, Y. 뭘 뺄 건지 먼저 여기부터 확인해보자. X 빼기 Y네? 여기야. 여기, 그치? 여기를 어디에서 빼겠대? 여기에서 빼겠대. 그럼 우리가 차집합은 공통부분만 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녹색 빗금친 부분에 공통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빼봤자 얘는 그냥 그대로 얘가 보존이 돼서 답이 X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답은 아니겠네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Y랑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자, 4번까지만 연산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X. 자, 이건 교집합으로 바뀌고, 자, Y 마이너스 X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야지 집합 나오고 교집합, 여집합이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X 교집합. 여기도 똑같은 일을 한번 더 해볼게요. Y 차집합 X니까 Y 교집합 X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여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X 교집합에 이 각각의 여집합이 붙으니까 Y 여집합 뒤집히고 다시 X가 되고요. 얘가 다시 분배가 되게 되면 X 교집합 Y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X 교집합 X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그렇죠? 자기 자신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이 녀석의 합집합. 자, 이 녀석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자, X에서 A를 뺀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X의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의 일부분과 X를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X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도 해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길게 왔는데 1, 2, 3, 4번이 답이 다 아니니까 5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5번은 힘들죠?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5번은 Y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뭔가를 뺄 텐데 먼저 빼는 애가 누군지. 빼는 애는 X 빼기 Y니까 X에서 공통부분을 제외한 Y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핑크색 부분에서 저 빗금친 부분을 빼봤자 어차피 집합의 차집합은 공통부분을 빼는데 핑크색과 빗금친 녹색의 공통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핑크색에서 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핑크색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찾는 Y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자, 오른쪽 문제는 빨리 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좀 어렵다. 그죠? 요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집합이 3개니까 요렇게 먼저 보기에 녀석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자, 먼저 A 차집합 B, A에서 B를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C를 빼는데 집합의 차집합은 공통부분만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C와의 공통부분은 여기만 있죠, 여러분들. 이 핑크색 부분만. 그래서 A에서 G를 뺀 나머지 부분은 보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자, 얘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집합 A 안에서 B와 C의 합집합을 뺀 나머지 부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님 앞에서 막 집합 연산법칙 연습하라고 해놓고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풀어버리긴 했는데 혹시나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완벽한 한번 해보게 싶으신 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집합 연산법칙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이게 왜 답이 아니고 2번은 왜 답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더라. 이거 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아하, A가 B 안에 들어가 있나 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항상 같은 집합은 요거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살짝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니은번을 재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이게 지금 이 집합이 나오고 여기 교집합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집합의 통째로 여집합이 나온다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뺀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합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쪽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할 겁니다. 끌어낸다는 얘기죠, C를. 그래서 니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앞에 건 일단 오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까지 그대로 오고요. 쟤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여집합이 이렇게 각각 붙게 되면서 각각 A 여집합, B 여집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이제 이것도 어떤 집합이고요. 이것도 어떤 집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집합에서 이 집합을 뺀 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이 상태로 딱 보고 나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뭐냐면 A 차집합 B거든요. 근데 지금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아하, 공집합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시 쓰게 되면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공집합이 되고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나오게 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좀 살짝 어렵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이시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라는 거.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는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쟤를 우리가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포함 관계를 보고 이 각각의 부분이 왜냐면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뭐 똑같이 끌어낼 게 있네요. 그렇죠?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니까 비교집합, 비교집합이 이렇게 공통으로 있네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교집합으로 끌어내지고요. 여기는 A가 남고요. 합집합이 오고요. A의 여집합이 옵니다. 요렇게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요거는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집합과 어떤 녀석의 교집합은 항상 그 어떤 녀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가 되고요. 지금 A가 이렇게 B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 교집합 B는 그냥 A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 관계에 관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접근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집합의 연산법칙입니다.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요. 자,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게 우리가 A 합집합 B랑 똑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있었죠? A가 B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A가 B 안에 포함되면은 거꾸로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A가 B 안에 포함되면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고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된다. 뭐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이 A가 B 안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오른쪽 문제를 안 만들어 놨네. 밑에 거는 있죠. 예, 미안합니다. 일단 이건 문제풀이만 선생님이 할 거고요. 오른쪽 문제는 나중에 선생님 보완으로 채워 넣어 볼게요. 자,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식이 나왔다. 그죠? 그죠? 저거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을 식을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쓰면서 바꿀 건 뭐냐면 여기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요. 일단 앞에 거는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면 B의 여집합 뒤집히고 A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교집합 B가 A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분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A 교집합이 각각 B와 B의 여집합에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둘 사이는
이렇게 합집합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괄호 안을 정리한 게 되겠고, 요 교집합 B가 A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B와 어떤 집합과 어떤 녀석이 여집합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그냥 뭐로 바뀌냐면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A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말은 아하, A가 B 안에 들어간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B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A가 B 안에 들어간다랑 같은 표현은 일단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A와 B를 더했을 때 전체 집합 U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U를 딱 반으로 잘라서, 정확하게 반은 아니고요. 그 A와 B가 U의 땅을 둘이 서로 나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A가 요만큼 가지고 있고 B도 요만큼 가지고 있어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전체 집합 U가 나온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찾는 A가 B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볼까요? 디귿번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랑 같은 집합이잖아요. 같은 집합이니까 각각에다가 똑같이 여집합을 취해도 똑같은 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드모르간으로 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여기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뭘 뺀 거죠? A에서 B를 뺀 거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A가 B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면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조금 해석이 어렵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리을번은요. 제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 한번 해보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가 A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거꾸로 B가 A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문제 상황은 아니게 되겠네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집합의 연산식을 사용해서 포함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을 찾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기억을, 선생님 풀이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기억.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일인데요.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여집합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다시 B의 여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다시 풀어내게 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계속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이 B의 여집합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B 빼기 B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얘 빼기 얘니까요.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되고요. 이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을 하게 되면 그냥 얘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이게 B의 여집합이랍니다. 우변에 있는 것은 지금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C를 하나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둘 다 여집합을 떼고 나면 따라서 A 합집합 B가 B다. 즉 B의 입장에서 A는 더하나 마나한 애다. 다시 말해서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기억식을 또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마 똑같은 문제인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식이 익숙해 보이지? 자, 훨씬 더 복잡한 식이네요. 자, 그래서 기억식을 쭉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는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일이에요. 앞에 거는 앞에 것도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해서 한번 묶어내 볼까요? 아닙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합집합이 나오고요. 여기는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요거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지금 현재 B의 여집합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안 묶어내길 잘했네요. 지금 보니까
A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통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자, 일단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어디에 분배가 된 거냐면 B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B와 합집합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중괄호로 묶이고 요 바깥에 다시 B의 여집합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합집합 기호를 안 썼네요. 자, 합집합, B의 여집합. 여기가 이제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어떤 집합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녹색 박스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A가 그냥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시 쓰게 되면은 이 식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이게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것을 다시 썼고요. 이쪽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거꾸로 다시 연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고요. 이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떼고 나면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B라는 얘기는 이렇게 A 안에 B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찾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